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능국어 선택과목 전문 강사 김준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능국어의 선택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들을 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걸 언제부터 진입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국어 선택 과목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언제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답은 명확하죠. 사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책 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학, 영어, 사탐, 과탐 다 해야 되고요. 한국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제2외국어까지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목별 밸런스를 조정을 할 때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되는가는 그 과목이 가진 특성에 의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단은 얘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작, 언매 둘 다 11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화작은 3개가 나옵니다. 세 지문에서 11문제가. 가운데 이제 화작 통합 문제가 있고요.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 중세국어 문법을 포함한 문법 5문제가 초반에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지문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매체 2지문에서 문법 1문제가 추가돼서 이렇게 굳이 따지면 이제 문법이 6문제가 되고요. 매체가 5문제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냥 딱 보기에도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유불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학습하기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출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자료도 많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학습 부담이 낮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언어 매체는 학습하기 어려운 난이도이면서 또는 매체라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을 해가지고 기출 자료도 많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면서 학습 부담도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장단점이 되게 극명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반대의 장단점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평가원에서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제시한 그 보정 점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량이 많고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공통 과목에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기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화작을 선택하면 표점이 하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언매를 선택하면 표점이 상승할 수가 있다. 물론 가능성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화작은 11문제 중에 10문제 이상은 반드시 득점을 해줘야 되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2문제 정도까지는 익스큐즈가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과목을 도대체 언제부터 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화법과 작문은 사실 이론적인 토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안에서 하나하나 끌어내서 실전 연습을 해가는 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모평 이후에,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을 했다면 3월, 4월, 6월까지 화작으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난 항상 11개를 다 맞는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 전에 언어 매체를 하고 있다가 화작을 해볼까 했을 때 6월 모평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어도 뭐 7월 여름방학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초나 심화를 동시에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기출문제 위주의 11문제 세트를 이때부터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언어와 매체는 이게 단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죠. 2월 겨울방학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되고, 늦어도 3월부터는 착수가 되어야 이 과목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론을 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이론 학습에 약 5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심화이론과 여기에 따르는 개별적인 그 고난이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습들이 한 6주 정도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이널까지 계속 11문제 언어와 매체 세트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예요? 라는 질문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많은 학생들의 상황별로 사례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선택 과목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을 12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 제일 그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등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등급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 과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지금 내가 100분위 98 이상의 국어 1등급이다. 100분위 98이라고 하면은 상위 2%를 얘기하는 것이고, 1등급에서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나 2개 정도를 계속 틀리는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고 있다면 화작을 선택을 하십시오. 왜냐면 언제나 그렇게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있다면 수능까지도 잘 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문법에 부담을 덜고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위권 중에 100분위 97 이하의 1등급 또는 1등급이 되게 간당간당한 학생들 또는 아슬아슬하게 2등급이 되는 2등급의 문을 여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언매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이거는 제가 이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등급이 살짝 바뀌는 그 지점이 표점이 정말 적은 표점으로 바뀌는데 그 표점에서 실제 시험에서는 기대 이상의 등급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1등급이었으면 안정적인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높은 2등급이었다면 1등급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언매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는 좀 다른 기준입니다. 자, 중하위권입니다. 국어 5등급이야. 내가 지금 5등급, 6등급, 7등급 정도를 하고 있는 중하위권이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화작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일단이 중요합니다. 점수를 당장 내야 될 거 아니에요. 5등급, 6등급, 7등급이면 100점 만점에 50점대 후반이나 60점대 초반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매를 선택을 해버리면 점수가 더 안 나올 거예요. 이 점수가 더 안 나오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등급의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등급대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일단 냉정하게 바라보고 내가 지금 중하위권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화작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2, 3, 4등급입니다. 2, 3, 4등급의 학생들 중에 이 학생들은 대부분 수시를 도전을 합니다. 수시를 도전을 해서 내신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을 또는 논술을 교과를 해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죠. 이 중에 수시에 수능 최저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꼭 언매를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가 등급을 결정하는 표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보정 점수가 물론 정시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등급을 아주 미세하게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2, 3, 4등급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등급대라서 내가 한 문제, 두 문제를 가지고 이 보정 점수가 적용됐을 때 등급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4등급의 민감한 등급 결정에서 그나마 상대적인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언매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기준인데요. 등급 기준이 아니라 독해에 대한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긴 글에 대한 독해에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또 화작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화작은 지문도 길고 선지도 되게 깁니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내가 잘 읽을 수만 있다면 화작을 접근하는 방식과 비문학을 접근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비문학이 좀 자신이 있고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화작을 선택해서 계속 연습을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독해에 되게 부담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긴 글을 읽는 건 상관없는데 이 긴 글을 계속적으로 읽는 것이 힘든 학생들이 있죠. 화작을 선택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1번부터 45번까지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 독해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텐션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중간에 지친다든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언매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문법에 또 관심이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험 중간에 독해를 잠깐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다는 거죠. 시험 초반이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문법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긴 글을 읽는 부담이 조금 덜어지기 때문에 물론 문법에 대한 이론에 대한 그 기반이 돼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학생들은 언매를 한번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좀 언매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화작의 장점, 단점, 물론 언매의 장점, 단점 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추천하고 싶은 과목이 언매예요. 이게 6월, 7월이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실 여기 7번을 작성할 때 제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학년 2학기 내신을 언매로 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학기에 대부분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2학기 때 독서를 하고 3학년으로 올라왔거나 언매를 하고 올라왔을 겁니다. 특히 2학년 2학기 때 문법으로 내신을 한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언매를 선택하십시오. 이때는 현재 성적과 무관하게라는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중간기말고사를 문법을 했습니까? 그 문법을 학교에서 어떻게든 기회를 얻어서 테스트를 보고 한 바퀴를 쭉 돌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언매를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1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돌기가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신을 언매로 해결을 했다면 저는 성적이 굉장히 낮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지금 했던 그 내신 때 했던 1부터 100까지의 내용들이 어쨌든 한 바퀴가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살짝만 건드려주면 다 기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기초 과정이 빠르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리스크가 적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성적은 뭐 잘 안 나와서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적어도 이게 뭔지는 알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편하다는 거죠.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평소 독서 문학 파트의 정답률은 되게 높은데, 그래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겠는데 좀 느려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언매를 선택하십시오. 왜? 문법과 매체, 그래서 문법적인 지식이나 매체의 문제풀이 능력이 궤도에 딱 오르면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우리가 화작은 아무리 빨리 읽어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거를 16분 컷을 뭐 8분 컷, 7분 컷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매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언매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문법 지식이 딱 쌓이면 어떤 문제는 정말 10초 안에도 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학생도 있죠. 유독 국어만 등급이 안 나와요. 영어, 수학, 탐구는 다 1등급이 나오는데 국어만 4등급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역시 언매를 선택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국어가 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들이 독서 문학에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독서 문학의 접근 방식과 언어 매체의 접근 방식은 길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국어라고 하지만 독해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파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접근 방식이고, 다른 과목을 잘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과목에서 공부하는 방식들을 끌어다가 언매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자, 이미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면 일단 6월까지는 다른 과목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화작은 매일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완전히 손을 놓고 다른 과목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풀고 있는 문제집이나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하십시오. 하지만 그 밸런스를 뭐 10% 이하, 5%, 6% 정도만 딱 잡으시고 감을 잃지 않게만 계속 유지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6월, 7월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풀이를 지금부터 너무 빡세게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들을 좀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자, 언매를 선택을 했다면 인강이나 현강이나 외부의 강의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와 자료들을 확보를 하십시오. 지금 언매가 메리트가 있고 매력적인 과목이라고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하지만 매체에 대한 실전적인 감각이나, 또 문법도 마찬가지죠. 뭐 EBS의 훌륭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설하고 정리하고 이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처음에 문법을 진입하거나 아니면 이미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복 학습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자료를 강의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12번째 기준입니다. 사실 이 기준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모두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물론 화법 작문 강의도 하고 언어와 매체 강의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언매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화작하시는 분들한테 잘못됐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화작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극명하고 언매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극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한 번쯤은 언매를 도전하라고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팁이죠. 언매에서 화작으로 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언어 매체를 하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는 화작으로 돌 거야. 해서 화작 공부를 시작하는 타이밍은 7월도 좋고 8월도 좋고 심지어 9월도 좋습니다. 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주면 금방 적응이 되니까요. 실제로 지금 화작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화작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문제를 푸는 정도이겠죠. 자, 하지만 화작에서 언매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시기마다 다르겠죠. 화작에서 언매로 넘어가는 게 만약에 8월이다, 9월이다 라고 하면 저는 반대. 할 수가 없어요. 언매에 나오는 문법 지식들을 2개월? 3개월 만에 심화 과정까지 실전 문제, 수능 수준의 문제 풀이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문법을 잘하는 학생들이 아는 것은 힘듭니다. 애초부터 문법을 잘했다면 언매를 선택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매체 문제 또는 문법 문제들에 대한 지식들을 한 번쯤 훑어보고 이것이 내가 9문제 이상 맞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단연간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에 대한 또는 수능 국어에 대한 기본 강의들을 해온 전문 강사의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한테 어떤 과목이 제일 잘 맞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